예,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전략 특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7부째예요. 네.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형상관리의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형상관리가 이런 거다. 그런 걸 좀 구체적인 뭐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형상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개념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 그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좀 예를 하나 들면은 그 불란서에 그 다소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무기 회사입니다. 네, 다소 시스템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명칭은 다소 시스템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다소라는 그 회사가 불란서에서 뭐 이 항공기, 전투기 이 제조 생산하던 네. 그런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였잖아요. 네네. 이 다소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에서 그 형상 관리 도구를 만들었는데 네. 그 만든 배경이 이제 항공기 전투기를 제조 생산하려면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도구를 우리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 CAD라고 그래. 그거를요. 캐드네요, 뭐니? 캐드? CAD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우리가 캠이라고 그래요. 네. CAD and CAM, CAD CAM이라고 그럽니다. 이 CAD CAM 소프트웨어 툴을 그 다소라는 회사가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항공기를 제조 생산하려고 보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다소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에서 이 CAD CAM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또 계속해서 형상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상 관리 툴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 네. 2차원 공간에다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네. 3차원 우리가 3 디멘셔널 뭐 이렇게 3 디멘 네. 뭐 이렇게 네. 3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3차원으로 형상 관리하는 툴을 네. 개발했습니다. 예, 다소라는 무기 회사입니다. 방산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전투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솔트라는 그 회사가 네.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물론 이제 불란서에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창업은 했고 지금은 뭐 미국에 가서 글로벌 리딩 폼이 됐지요. 네. 자, 이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의 형상 관리 툴을 우리 국내 네. 뭐 조선하는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캐드라고 하면 뭐 그 건설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그렇죠. 다 그거 쓰지 않아요? 뭐 설계하는 사람 다 그러니까 그 인형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도 인형. 인형. 네, 네. 아니 뭐 자동차 무슨 뭐 선박 무슨 모든 제조 생산. 네. 우리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도 제조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무조건 그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에 그 3D 그 이 CAD 캠 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네, 형상 관리 툴 네. 3D 그 형상 관리 툴을 아하.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란서의 그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의 네. 그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R&D를 통해서 네. 이제 글로벌 리딩 폼이 됐잖아요. 그런 거 저작권이 다소네요, 그거. 저작권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제조 생산 업체들이 이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의 CAD 캠뿐만 아니고 네. 그 형상 관리 툴을 다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아이템을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못 만든 거잖아. 그 동안이요. 하나만 예를 더 드릴게요. 예. 네. 그 SAP라는 회사가 있어요. SAP. SAP. 네네. 영어로 뭐 셉이라고 읽는데. 셉. 네. 한국에 그 셉 코리아도 있어요. SAP. 예. 다솔트 시스템스 그 코리아가 있고. 다소 코리아가 있군요. 네. SAP 셉 코리아가 아하, 있고. 네. 이 셉이라는 회사는 독일에서 출범을 했는데 네. 이 셉이라는 회사는 ERP라는
예.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 ERP가 이제 영어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를 ER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업의 전사적 차원의 자원, 네, 재무관리 이런 거 전부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무슨 뭐 계약관리, 자재관리, 온 그 리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ERP.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SAP ERP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우리 뭐 큰 기업은 무조건 SAP ERP. ERP는 뭐 오라클 ERP하고 SAP ERP하고 두 개 그때 상맥인데 SAP ERP가 우세하지요. 그 SAP ERP는 독일의 그 200년 전통 제조 산업의 노하우를 ERP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SAP ERP의 이 세일스 프로모션하는 모토가 뭐냐 하면 선진화를 할 수 있다. 네? SAP ERP를 도입을 하면 그 제조 회사가 이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다. 그 이 제조 생산 그 공학의 그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200년 그 전통 제조 산업 노하우를 SAP에 담아서 전 세계 그 수출을 소프트웨어로 한 거지요. 소프트웨어로. 그 불란서 다솔트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은 이 항공기 설계하고 제조 생산하는 그런 노하우를 그 소프트웨어로 그 다소 그 소프트웨어 3D 아까 그 형상 관리 툴 이런 걸로 승화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CAD, 뭐 ERP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네요. 그러다 그냥 카피해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다솔트의 형상 관리 툴, 또 이 SAP의 그 이 ERP 그 툴 이런 거는 뭐 그냥 커스터마이징만 조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한글화 버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로컬라이제이션, 하니까. 이거 한글화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핸디 소프트웨어가 그 그룹웨어를 할 뻔했는데. 할 뻔했어요? 그거를 그 길을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회사가 부도나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삼성이 했다고 그랬나요 그때?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가 했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가 삼성전자에다가 이 ERP 이 그룹웨어 개발을 시켜가지고 250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공짜로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그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지속적으로 생물과 같아서 계속 발전시켜야 그게 살아 움직이고 전 세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그룹웨어를 해외 수출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 삼성전자가. 그렇죠.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핸디 소프트웨어에 잘 나가던 그룹웨어 비즈니스도 죽어버리고. 삼성 SDS가 개발한 그 그룹웨어도 결국은 죽어버린 거고 그 현상이 생긴 거지요. 그게 우리 정부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중요한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자 우리가 아까 SAP 셉이라는 회사 고용 전 세계에 제 생각에 한 4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나? 그 SAP 코리아 관련해서 고용 전 세계에 한 40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수적인 SAP ERP 패키지를 운영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다 계산하면 200만 명은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용 창출 효과가 SAP ERP 패키지 하나로 200만 명이 되는 거야 사실은요. 엄청난 고용 효과네요.
조그맣고 그저 블란서의 다솔트 네.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의 네. 그 CAD. 캐드캠 형상관리 툴, 3D 형상관리 네. 툴, 그거 고용 창출 효과도 200만 명 전 세계에. 요즘 뭐 설계하는 사람 뭐 CAD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뭐. 아 그거 안 쓰고는 뭐 이 제조 생산 아까 인형도 못 만든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이제 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 CAD 이런 말, 저는 CAD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만 하면 CAD 가지고 뭐 그린다 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용 창출을 하려면 네.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 산업 대비 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난번에 제가 26.7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 리딩 해야 되는데 그거 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주변에 누가 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정치인이나 네. 이 주요 우리 장차관 국장 이 관료들이 네. 이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없어. 전부 제조 산업 하드웨어 마인드잖아요. 지금 반도체만 해도 전부 뭐 메모리 반도체로만 가잖아. 네.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인력이 부족하다. 네. 메모리 반도체 인력이 언제 부족하다고 누가 그래서? 에? 하드웨어 제조 생산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 이거야. 누가 한 거지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 하셨나? 그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누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 하셨나 모르겠네 그 얘기를. 네, 누가 네. 했는지 몰라 지금요. 네.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인재가 필요하다, 반도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최근 언론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누가 한 거냐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난리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셨나 그 얘기를? 최근에는. 네. 그건 잘못한 얘기지 그렇다면.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하드웨어 제조 생산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모든 그 이 제품과 서비스에 내장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지요? 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ERP, 무슨 뭐 이런 형상관리 도구, 이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네. 이런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지금 양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네. 우리 과학원, 카이스트, 네. 서울대, 지난번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네. 40년 전에 150명이었는데 현재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퓨터 공학도 하드웨어 전공자, 소프트웨어 전공자 이게 다 나누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교수님이 없어요. 안 계신다 이거예요? 과학원에 없어.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definitely 교수님은 잘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거. 네.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자가 없어. 우리 숭실대도 한 명인가 있어요. 한 명.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어.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아니 이 소프트웨어를 네. 제조 생산이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제조 생산 그 엔지니어링을 할 인재 양성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못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 정책이 전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다 가버렸거든. 네. 인재 발탁도 하드웨어만 발탁하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똑같거든요. 네. 뭐 재료공학, 전자공학, 네. 기계공학, 전기공학만 발탁하지 네.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를 한 번도 발탁한 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제 생각에 삼성전자 그렇게 계속 가면 하드웨어 위주로 가면 10년 내로 부도야 부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이런 스타일로 하드웨어 위주로 가면 대한민국 15년 내로 부도야 아, 부도. 삼성은 완전히 하드웨어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예. 보세요. 그 라인에 서 있는 예. 책임자들이 예. 전부 하드웨어 전공자들이거든.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그 네덜란드 같아서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사람들 만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성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장비 제조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드웨어. 그 본인도 아마 소프트웨어 쪽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는 게 그거거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몰라. 모르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하드웨어 쪽으로 특화를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더 하드웨어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삼성은 지금 점점 더.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거 유튜브로 네.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국민을 계도 계몽하고 있는데 네. 여기 제가 이 장차관 국회의원들 여기 많이 제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라고 이거 네네. 좀 보라고. 네네. 예. 근데 그분들이 외면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교수가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뭐구나. 네.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업의 중역들 입장에서는 기업 어떤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우리 뭐 재벌 기업뿐만 아니고 중견 기업, 뭐 중소 벤처 기업이 네. 전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방향을 아마 새롭게 잡을 거. 그런 것 같아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 재미없어서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청률이 높아요 보니까. 네. 제 지인들이 그 유튜브에 네. 한 10,000명 있는데 네. 이 지인들이 이 교수님 보고 있다. 이 네. 교수님 옛날에 그럴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국가사회를 계도 계몽하는 거 네. 적극 응원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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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미흡하지만 네. 미비하지만 시청자들이 적지만 네. 계속해라. 그러면 엄청난 우리 국가사회를 변화시킬 네. 것이다.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이 박사님하고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해야 되는데 이거 공영방송은 지금 엉뚱한 짓 해요. 거기는 무슨 도사 개그 콘서트하고. 그렇죠. 또 무슨 도사 나와야지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국영 방송 있잖아요. 네. 전부 회수해야 돼. 맞아요. 전파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국가사회를 계도 계몽하라는 네. 그 엄청난 미션이 있잖아요. 네. 그 미션에 완전히 위배하는 거잖아. 네. 쉽게 그냥 직무유기. 저는 솔직히 MBC 출신인데요. MBC에서 있을 때 무한도전 없애라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는 영리 방송에서 하면 되지. 네. 공익 방송에서 왜 그런 네. 거를 해? 국민을 계도 계몽하고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MBC 있을 때 공영 우파 노동자 위원장을 했는데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예를 들어 SBS가 하든 다른 방송 하게 줘라. 그러게, 우리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 저를 이제 완전히 저거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영을 빼자 우리가. 예? 공영 아니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공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무한도전이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예. 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 박사님 주장에 저는 100% 지금 동감이 가. 지금 보니까 네. 이 공영 방송 이게 KBS 뭐 등등 이런 공영 방송이 제 기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미션이 뭔지 임무가 뭔지를 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방송사의 어떤 방송 방향 정책 콘텐츠를 결정하는 게 방송사 이사 대표이사 사장 네. 이 사람들이 아니고 노조가 아닌가? 저 노조 출신이에요 다.
지금 노조가 결정하나요 지금? 노조 출신입니다. 모든 게 다 노조예요. 지금 뭐 아, 부장, 국장, 뭐 전부 이사, 사장 다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 국영 방송을 해체를 하는 것이 응? 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왜냐면- 교수님 우리가 이제 시간 잡고 하는데 우리가 본리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요. 네, 다시 그럼 아니 우리 본리에서 벗어나니까 재미는 있네요. 아니 우리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국가사회를 계도 계몽하자는 거니까. 예, 자 이제 다시 본리로 조금 그래요. 들어가자고요. 네네.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형상 관리 이런 소프트웨어 툴도 이게 해외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화해야 되고 우리 국산 이 솔루션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그 이슈는 네. 우리가 이 국가 R&D 프로젝트 관리에 네. 정말 관리 이 매니지먼트가 뭔지 관리에 대해서 9가지 관리 그 지식을 좀 한번 조금 깊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가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 분야가 그 9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9가지 관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네. 우리 이제 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쉽게 이 매니지먼트 사이클이 뭔지 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매니지먼트 사이클 우리말로 관리 주기 이렇게 네. 관리 순환 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계획 플랜이죠, 플랜. 그 다음에 이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 집행. 네, 집행을 영어로 do. 예. 그게 플랜 행동이네. 플랜 do. 예.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집행을 한 것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예. 평가. 평가를 우리가 C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다가 C 보다. 예. C. 플랜 do C. 그렇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 관리 주기, 관리 순환, 네. 영어로 매니지먼트 사이클. 플랜 그리고 C.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지를 본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관리 경영적인 문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석학들이 늘 주장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플랜 계획이 없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정부가 네. 국가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돼. 네. 계획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기 계획, 영어로 롱텀 플랜, 네. 장기 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15년에서 한 20년. 네. 우리 국가는 반드시 이 롱텀 플랜, 네.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당연히 국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지요? 5년이죠. 장기 계획을 수립할까 안 할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요건 먹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네. 단임제를 도입한 이후에 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네. 다음번에 또 심판도 안 받잖아, 그지요? 네. 그 5년 동안 100년 대계를 꿈꾸는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어. 네. 아니 10년 대계를 꿈꾸는 대통령도 없었어요. 네. 그 5년 동안 지만 못 면하면 되는 거야. 네. 아니 지만 비행기 타고 온 동네 여행하면 되는 거야. 와이프도 하던데 혼자. 와이프 혼자도 하던데 인도도 가고. 와이프가 또 혼자 갔어요? 예. 아유, 어떤 대통령은 자기는 안 가고 와이프만 대통령 전용기 타고 대단한, 인도까지 갔다 온 대통령 부인도 있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이네, 그치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네. 미래가 네.
밝죠. 밝은가요? 깜깜한가? 대통령 부인이 그냥 혼자 전용기 타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 밝죠. 네. 플랜에는 네. 그 롱텀 플랜, 롱텀 플랜. 15년에서 20년 계획을 반드시 이 국가는 장기 반드시 갖고 있어야 계획을 되겠죠. 반드시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단임제다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네. 기껏해야 5년 플랜인 거예요. 네. 2년 넘으면 2년 3년 넘으면 이제 그다음에 저 레임덕으로 또 빠져요. 네.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네. 캄캄하거든. 우리 이 박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시스템을 바꿔라, 시스템을 혁신해라. 우리 국가 시스템을 지금 이 5년 단임제 시스템을 가지고 롱텀 플랜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네.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뭐지요? 삼선 개헌을 했나 뭘 했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었죠. 유신헌법을 그러니까 아주 만들었나?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차라리 그게 저기 그 대통령 그 임기 제한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요. 5년 지금 단임보다는 이제 다시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50주년 기념 책이 나왔어요. 그래요. 숨결이 혁명이 될 때라고 한 책에서 다시 재조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가 이 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그 롱텀 플랜 15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네. 그 기업이 20년, 30년 후에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 국가가 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금 경영 그 사이클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부는 롱텀 플랜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롱텀 플랜을 따져야 되거든. 네. 그럼 롱텀 플랜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기속이 되는 미드텀 플랜, 우리말로 중기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 말로 그 중기 계획을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네. 그 중기 계획, 5년 계획이야, 그게요. 이 중기 계획을 반드시 정부는 우리 기업은 수립을 해야 돼. 장기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없는데요. 회사 전략, 코퍼레이트 스트래터지. 회사 전략이 뭡니까? 국가 전략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비전을, 그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우리 이 박사님 혹시 국가 전략이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 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지, 그지요? 진짜 불쌍해. 왜냐면 리더십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지요? 자, 이 플랜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이 미드텀 플랜, 이 마스터 플랜, 5년 그러니까 중기 계획. 중기 계획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중기 계획을 우리가 마스터 플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기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매년 집행하는 계획, 단기 계획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쇼텀 계획, 플랜, 딴 말로 애뉴얼 플랜. 해마다 하는.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 맘대로 만들면 안 되고 아까 5년 중기 계획 마스터 플랜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국가 정책이 전략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지.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이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반도체에다 투자하려면 정부의 장기 계획이 뭐냐, 중기 계획이 뭐냐, 매년 집행 계획이 뭐냐를 알아야 투자 의사 결정할 수 있지, 그지요? 국가 전략이 하드웨어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R&D 투자해서 그거 만들면 돼? 그럼 회사 부도나는 거지, 그죠?
왜냐면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거고 의사 결정을 기업이 됐건 정부가 됐건 정책 의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애니멀 플랜, 5-year 마스터 플랜, 롱텀 플랜 이거 다 만들어야 돼. 우리 국방부에도 이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다 있어. 예. 국방부도. 네. 자, 우리가 그 군에 이 교리, 군사 교리, 영어로 닥트린, 미리터리 닥트린이 바뀌려면 아니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법 기술 이런 게 나오면 이 미리터리 닥트린을 군사 교리를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 계속 유지하면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업도 똑같아, 그죠? 기업의 여러 가지 그 경영 철학, 경영 어떤 전략, 전술, 정책, 우리 정부도 똑같아, 그죠? 그런 거를 담은 이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플랜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네. 우리가 국가 R&D 29조 원을 할 때에도 그 플랜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국가 R&D 그 장기 계획 우리 이 박사님 보신 적 있어? 글쎄 뭐 저야 그 분야가 아니니까 뭐 존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기자님들은 왜 그런 거 안 따지는지 몰라? 기자가 조금 네. 바빠요. 바쁘시구나. 네, 저녁에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좀 바쁩니다. 아, 네. 우리 기자님들. 출입처가에서 뭐 우리 기자님들이 제가 그래서 존경스러워. 우리 기자님. 저는 술을 못 먹지만 그냥 뭐 좀 우리 바빠요. 네. 대한민국 29조 그 국가 R&D 이 장기 계획 네. 롱텀 플랜이 뭐냐? 5년 계획은 뭐냐? 단기 계획은 뭐냐? 그래서 금년에 제가 지금 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카메라 출동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료나 그다음에 선배나 후배 기자들한테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출입하는 기자한테 야, 전체 예산을 놓고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예산을 놓고 이 과학기술 예산이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좀 큰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장기에서 이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너 아느냐? 그걸 내가 왜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출입 기자 아니야? 출입 기자 바뀌는데 뭐. 그래요. 그 지금 우리 이 박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그 모든 그 우리 분야에 네. 망조가 네. 이 순환 보직이거든요. 네. 순환 보직이 그 태동하게 된 그 원인 배경은 네. 비리예요. 비리. 네. 네. 결탁과 비리. 네. 우리 관료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이 과장을 1년 하면 예를 들어서 검사 한번 보자고요. 검사들을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 알지요? 예, 이렇게 자꾸 순환 보직, 네, 그걸 예, 순환 보직이라고 그래. 네. 우리 군인들도 계속 순환 보직을 시키거든요. 네, 네. 바꿔치기를 네. 해요. 바꿔치기를 보통 1년에 한 번, 네. 길면 2년에 한 번 순환 보직을 시켜. 네. 이 순환 보직 제도가 나온 것은 우리 쌍팔년도에 이게 그 공무원들이 비리와 결탁을 너무나 쉽게 자주 했잖아요. 네. 우리 법조계에도 옛날에 그 변론장을 네.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려면 네. 접수 창고에다가 집 급행료를 내야 접수를 해줬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해봤어 그거. 급행료 내봤어. 예.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들을 예.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왜냐면 네. 그래야 어떤 그 비리 결탁을 줄일 수 있고 우리 그 행정을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꾸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관성이 떨어져. 신뢰성이. 두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런 일밖에 못해. 예. 보다 더 발전적인 그
보다 더 선진화된 그런 단계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사를 계속 돌리면 되겠습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분야면 자기 분야만 계속하게 해야지, 그지요? 네. 민사로 보냈다가 형사로 보냈다가 가정법원으로 보냈다가 막 돌리면 되겠습니까? 네. 검사를 막 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직 관리를 해야 승진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야. 네. 어? 야전으로 갔다가 무슨 어디로 갔다가 계속 돌리는 거야. 네. 자, 이 돌리는 거 없애야 돼요. 근데 군은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통신이면 통신, 뭐 포병이면 포병, 그 주특기 내에서 움직이잖아요. 언제 그런 거는 있지요. 네. 그래도 그나마 주특기는 예, 그나마 군에는 보폭이 예. 보폭이 공통. 예. 그 군은 제가 보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그 인사 관리가 합리적인 데가 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군은 그 보직 이동이 너무 수시로 해가지고 네. 그 심각해요. 네. 그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아하.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이 순환 보직을 없애야 돼. 우리 대한민국 이 네. 관료 사회에 순환 보직 없애야 돼. 그 행태가 3,000개 이 공공 정부 투자 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 감사원이 1년에 감사원 정규 감사원 한 명을 하루 할당해서 보내서 감사를 하는 조직이 3,000개야. 감사를 못하는 조직이 5,000개가 있어. 그 8,000개 정부 산하 조직이 있어. 8,000개. 네. 그 8,000개 조직에 일관성이 없어요. 네. 전문성이 없어. 왜 그러냐면 순환 보직을 정부 관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밑에 산하 그 8,000개 조직의 인사 관리를 그 순환 보직을 시켜버리는 거야. 네. 그게 일반화 보편화됐어요. 네. 그런 행태를 이 만든 게 사실은 전두환, 네. 노태우 이 군사 문화야. 네. 군사 문화. 아하. 이 보직 네. 변경을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게 네.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이건 쌍팔년도 네. 무진무능한 시절에 아니 비리가 일반화 공공연 할 때 그때 문제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 관료들 비리와 결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올려버려 인터넷에. 네. 한 줄 올라가면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야 돼. 네. 그것도 한 달 내내 받아.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짓 못해 우리 관료들. 네. 어?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누구든지 익명으로 막 투서하잖아. 네. 그죠? 지금은 그 순환 보직을 시킬 때가 아니고 일관성 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해야 된다. 그 한 자리에 가면 바꾸면 안 돼.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미 연방 정부나 미국 대학은 관리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 두 가지 트랙으로 해. 투 트랙. 네. 우리 미국 대학 교수들을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관리를 하는데 네. 첫 번째 트랙을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 행정 관리하는 트랙이에요. 네. 교수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으로 가면 네. 보직 교수를 하는 거야. 학과장도 하고 학부장도 하고 네. 학장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네. 네.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으로 간 사람은 네. 이 두 가지 트랙이에요. 행정 트랙과 연구 트랙 두 가지가 있어. 네. 강의 트랙도 있잖아. 네. 그건 무지한 그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지. 이 교수님 강의 트랙도 있잖아. 미국에 강의 트랙이라는 건 없어. 두 가지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 네. 리서치 트랙. 네. 이 두 가지가 네. 있어. 그러니까 교수는 나는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으로 가겠다. 나는 리서치 연구 네. 트랙으로 가겠다. 선택해야 돼. 네. 그러면 보세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으로 간 사람은 네. 학과장도 하고 학부장도 하고 뭐 디렉터도 하고 뭐 부총장, 네. 총장 다 해. 네. 그지요?
이 리서치 트랙으로 간 사람은 절대 거기에 발탁이 안 돼. 예. 리서치는 연구 산출물, 네. 좋은 저널에 많은 좋은 논문을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 네. 그게 리서치 트랙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 리서치 트랙에 있는 교수들은 매년 미국 모든 대학의 그 네. 교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리서치 트랙에 있는 교수는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그 연구 산출물의 연구 퍼블리케이션의 결과를 가지고 네. 이렇게 순서를 매겨. 아, 네. 그래서 앞에 20%는 봉급을 20% 업을 해줘. 네. 밑에 20%는 깎겠네요. 20%를 디스카운트를 해버려. 20%씩 5번 디스카운트 되면 얼마 받지요, 연봉? 예를 들어 10만 불이다. 네. 20% 디스카운트 되면 계속 20%씩 20%씩 깎아나가니까. 그럼 네. 얼마 받아? 그럼 얼마가 되나요? 네. 하여튼 2년 한 번 당하고 2번 당하고 3번 당하면 학교 떠나야지, 그지요? 네. 학교 떠나야 돼. 네. 10만 불이 2만 5천 불이 되거든. 네. 2만 5천 불짜리 교수들 많어? 어, 우리 대한민국 교수들은 전부 연봉제잖아요. 네. 아니요. 네. 연공 서열에 의해서 오래되면 될수록 호봉이 높아가지고 급여가 높아.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대학 네. 행정 우리 뭐 이사장, 총장, 부총장 이 보직 교수들이 절대 그 연봉제 도입을 안 해. 연봉제 도입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외톨이가 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미국 대학의 시스템도 네.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 트랙에 있는 교수는 행정 트랙으로 못 가. 네. 행정 트랙에 있는 교수들은 연구 트랙으로 못 와. 네. 근데 연구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네. 행정 트랙으로 바꿀 수도 있어. 네. 선택을. 네. 네. 자기가 이 살아보니까 나는 이 어떤 그 이 경영에 그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네. 외부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어드민 트랙에 가서 자기가 학장도 하고 네. 그 총장도 하고 할 수 있지, 그지요? 미국은 그 펀드레이징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장, 네. 뭐 총장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연구 퍼블리케이션 많이 했다고 총장 하나? 절대 아니야. 그거는 왜? 옛날에 우리 대학교 고려대학교 총장이 한 분 계셨는데 해외 나가서 자금 많이 받아왔다고 잘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수들이 이 미국의 이 교수가 어드민 트랙과 이 리서치 트랙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교수가 거의 없거든. 미국 가서 박사하면 다 알아. 예. 미국에서 살아봤잖아. 교수하고. 네. 아니지, 모르는 멍청한 교수들도 많아요. 그게 네. 어드민 트랙이 뭔지 리서치 트랙이 뭔지 네. 그냥 가서 지공부 논문 그거 하나 써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에 와서 계속 그것만 하면 세상 물정 모르지. 네. 그지? 무슨 뭐 MIT 하버드 박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경험했잖아요. MIT 하버드 박사들이 엉터리라는 거를 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그거면 최고인 줄 아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 네. 자, 이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관리해야 돼. 교수들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정부 관료도 미 연방 정부는 그렇게 관리를 해요. 네. 이 전문직과 네. 일반 행정직으로 둘로 구분해서 해. 네.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는 1년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만 짤 수 있어. 네. 그 O1, O2, O3 이렇게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장관보다 봉급이 더 높아. 네. 이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가는 그 트랙을 만들어 주는 거야. 네. 그다음에 이 행정 관료 네. 트랙을 만든.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네. 플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하려면 네. 그런 지속성,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네. 순환보직 시켜서는 안 된다. 네. 네. 그 네. 전문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가서 네. 1년, 5년이 아니고 네. 10년, 30년 있게 해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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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국가사회가 네. 제가 교수를 했는데 네. 네. 제 친구들이 이 교수 언제 총장하는 거야? 아하. 이 교수 학장은 했어? 네. 이 교수 무슨 뭐 학과장은 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하. 네. 네. 학과장이 중요합니까? 학장이 중요합니까? 아니 대통령 한 게 중요해? 전두환 대통령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노무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엉이 바위에서 운지 그렇게 네. 뛰어내렸겠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런 건 필요 없잖아. 그런 네. 대통령은 그런 총장은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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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 사회를 개독 계몽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일을 했느냐, 네. 뭘 했느냐. 이거가 더 중요하잖아. 네. 그거는 안 물어. 네. 이 교수 네. 총장 또 못한 거야? 예. 그 총장이 그렇게 중요해? 그지? 예. 네. 아니 그 보직 순환 보직 네. 무슨 뭘 했고 네. 많이 한 놈은 절대 기용하면 안 돼. 그거 아셔야 돼. 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장차관 임명할 때 대학에서 보직 많이 한 교수들이 있죠. 예. 총장, 부총장 무슨 이런 거 많이 한 예.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 기용하면 안 돼. 네. 그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예. 왜? 그 어드민 출액이 아까 엉터리 교수들은 전부 어드민 출액이 있다고 제가 미국은 말씀드렸잖아. 네, 네. 펀드레이징만 할 수 있으면 총장 시켜야지, 그지요? 네. 그래야 리서치 출액에 있는 교수들이 리서치를 할 수 있지. 네. 아니, 리서치 하는 놈을 총장 시켜놓으면 네.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어? 뭐 능력이 있어야 펀드레이징을 하지. 네, 네, 연구만 할 줄 알지. 네. 어드민 못 하잖아, 그지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국가 연구 개발 네. 29조 원을 어떻게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할 것인가? 네. 첫 번째, 장기 계획, R&D 장기 계획. 20년 계획 만들어라. 네. 그 정부는 그거 발표해야 돼. 네. 아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도대체 밥 먹고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국민과 뭘 가지고 소통하는 거야? 소통을 뭘 가지고요? 아니, 비전이 뭐야? 정책이 뭐야? 전략이 뭐야? 그게 장기 계획이잖아요. 네. 중기 계획이잖아. 그 금년 단기 계획이잖아요. 네. 그럼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지요?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되지?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 그지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니 중기 계획이 5년마다 바뀌어 버리잖아, 그지요? 일관성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네. 정부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요. 네. 우리 국가 미래를 이렇게 맡겨가지고야 되겠냐 이거야, 그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랜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어. 투라고 그렇죠. 그랬죠. 집행. 이 정부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네. 정부 조직의 기능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정책 기능, 다른 하나는 집행 기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듣는 분들이 좀 있나 모르겠네. 에? 네. 우리 정부의 정책 기능이냐, 집행 기능이냐. 네. 우리 그 정부는 그 거버넌스를 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 매니지먼트는 플랜 투 C 요거지, 그지요? 이 거버넌스는 플랜 2가 없어. 바로 C야.
플랜 C. 우리가 이거를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매니지먼트라는 말하고 거버넌스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지요? 아, 두가 없구나. 두가 없다. 가버넌스는 두가 없다. 그렇죠. 우리 정부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이 4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딴 사람들은 이 교수님 6가지, 7가지 많은데 무슨 얘기냐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분들 얘기인데 자, 4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이 규제를 할 거냐, 완화를 할 거냐. 우리가 이거를 레귤레이션 팔러시, 네. 규제 정책이라고 규제 해요. 정책, 레귤레이션 정부가 팔러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규제 이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조세 정책, 예. 텍스 팔러시. 네. 세율을 높여서 많이 거둘 거냐, 낮춰서 무슨 형평성을 높일 거냐, 등등. 네, 네. 세 번째는 이 재정 정책이라고 해요. 그 피지컬 네. 팔러시, 재정 정책. 우리가 재정 정책, 재정을 확대할 거냐, 재정 지출 이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네.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이 경제 산업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요. 마지막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 우리가 소셜 웰페어 팔러시, 사회복지 정책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니 교수님, 금융 정책도 있는데 파이낸셜 팔러시도 있잖아요. 통화 공급 문제, 이자율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딴 정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 4가지의 정부 정책이 있는데, 자, 이 4가지 정부 정책을 우리가 잘 이렇게 믹스 이렇게 섞어서 네. 좋은 국가 정책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난국을 타개를 해야 할 거로 보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국가 R&D 프로젝트에 이 국가 경제 정책 수단이 지금 레귤레이션, 디레귤레이션 요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규제 완화를 하면 제가 볼 때 좋은 문제도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좋은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무조건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규제 완화를 국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규제 완화를 국부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네. 이 정부가 거버넌스를 하는데 규제 할 거냐, 강화할 거냐, 규제를 완화할 거냐, 이게 거버넌스잖아. 네. 우리가 법을 만들면 법을 집행하진 않지요. 법대로 우리 민간이, 기업이, 정부, 민간 기업이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게 거버넌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부는 이 정책 수단을 보면, 정부 정책 수단을 보면 결국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버넌스 하는 거잖아요. 네. 플랜 C. 그죠? 플랜이 레귤레이션이잖아. 그죠? 아까 계획,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도 있지만 플랜 자체는 기준이에요. 기준. 플랜 자체는 레귤레이션이야. 법이야. 우리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고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게 다 법이잖아. 그죠? 네. 자, 이 플랜 2C의 매니지먼트 사이클, 이 거버넌스의 플랜 C의 사이클, 그거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 개념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 시라는 말을 우리가 평가하다, 감사하다, 오디트라고 그러죠. 무슨 이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이 시를 얘기하는데, 이 평가는 반드시 플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엉뚱한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교수님 이제 그 시 평가인데, 네네. 어떻게 그럼 뭐 다음 주에 하시죠? 그래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끔 저 옆으로 세니까 더 재밌네요. 그래요. 네네, 예. 오늘 이 국가 연구개발 R&D 프로젝트 관리에 이 매니지먼트가 뭔지를 조금 좀 깊게 저기 제가 뭐야, 그 댓글이 많이 들어왔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댓글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상론님과 이남용 박사님 직접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설득과 담판을 봐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남용 교수님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에 박식한 인재를 못 봤어요. 두 분이 힘을 합치세요. 이남용 교수님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 보배로운 애국자 이남용 교수님, 보배로운 애국자 이상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기능을, 그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 저 책임이 큽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줬는데, 하여튼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로만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제가 우리 이상로 박사님과 우리 국가사회를 개몽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하여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